안녕하세요. 관평동에서 생각의 씨앗 공부방에서 역사, 사회, 한국사 다 가르치는 양쌤입니다. 오늘은 이제 아이들 방학이 며칠 안 남았죠. 그래서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실 거예요. 국영수부터 시작해서 이제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은 더 많이 긴장을 하고 부모님들도 많은 준비를 하실 텐데요. 이번에 제가 준비한 수업은 예비 중3 8주간의 미래설계 특강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은 역사로 묻고 사회로 답하다입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 부분이 제가 여기에서 계속 몇 년간 아이들을 역사 수업도 봐주고요. 사회 수업도 봐주고 통합사회 수업도 봐주고 고등학교 한국사 수업까지 다 이렇게 지도를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아이들은 따로따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개의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아이들은 역사를 공부하는데 연표 외우다가 너무 어렵다고 해서 포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날 저하고 다 수업을 하고 나면 저는 그러니까 연표에 대한 부분보다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다 까먹어요. 근데 저는 괜찮다고 합니다. 어차피 다음 시간에 또 와서 저하고 다시 복귀하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아이들한테 역사는 그저 방대한 양의 자료를 외우는 것과 그리고 생소한 용어들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가면 이제 5분 있다가 까먹게 되는 그런 지식일 뿐이지 내가 굳이 이 수업에 대해서 알아야 할까에 대한 필요성은 못 느낍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역사 그리고 사회는 우리가 연결돼서 쭉 앞으로도 진행이 될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과목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과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외우기만 하면 역사가 아이들이 점수가 잘 나올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부분은 한계점을 보이는 부분을 제가 봤기 때문에 진짜 문제는 역사와 사회를 따로 노는 공부로 배우는 부분에 있습니다. 역사는 과거의 시간, 연표, 그 부분에 대해서 외우기 바쁘고요. 아이들이 연표 외우다가 너무 어렵다고요.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해요? 막 머릿속이 복잡하다고 하는데 그 부분까지는 저하고 이제 또 같이 풀어나가요. 사건에 대해서 어떤 시기에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발단 전개, 그 과정 같은 부분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이해하게 되고, 사회 같은 경우에도 현재 원리라든지 지금 제도나 아니면 용어에 대한 부분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전혀 과거의 사건과 현재의 원리는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과거의 역사를 지금까지도 흘러나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흐르게 되는 게 역사라는 부분이고 그 옆에 사회는 항상 같이 함께하는 공존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 우선 제 수업에서는 역사하고 사회 부분을 연결하고 질문하고 통찰하는 새로운 수업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120분 동안의 수업 동안에 아이들이 역사에 대한 연표와 암기에 대한 부분, 흐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요. 사회를 함께 지금 배우고 있는 제도와 원리 부분을 융합으로 수업을 전개를 해서 그 다리를 놓겠습니다. 두 과목의 하나의 줄기로 만드는 꿰뚫어보는 융합형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질문 중심 융합 수업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저희가 제 수업에서는 120분간의 2시간 동안의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과학 수업으로 과거에게 묻습니다. 과거의 사건에 물어보고 그 얘기를 함께 나누고, 두 번째에서는 사회 시간에 현재를 풀면서 체계적인 시간 분배로 인해서 역사와 사회가 함께 연결되는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그 수업 안에서 질문식 수업으로 역사의 사건과 사회 원리를 연결하는 융합형 구성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임진왜란은 왜 일어났을까? 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 탄핵소추권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재판에 관한 부분도 그 과거하고 또 같이 연결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아이들이 어려운 용어가 나왔을 때, 나 그 부분을
법적으로 어떻게 들어봤다, 정치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융합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교재와 함께, 그리고 제가 가장 강조할 부분이, 아이들은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요번에는 백지, 전에는 자료를 다 필기를 제가 해놨었는데요. 요번에는 백지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수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두 과목을 관통하는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 하나를 그 노트에 작성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사고력 확장도 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글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세특과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사고력 확장으로 글을 쓰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수업으로 마무리를 짓게 됐고요. 역사로 묻고 사회로 답하는 8주간의 인문학 여행은 8개의 테마로 진행을 합니다. 아이들한테 매주 다른 테마를 주는 부분이, 혹시 이게 역사하고 사회 과목에 연결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하는 부분은 우선 생각을 해보시면 그 기본 베이스를 모든 걸 다 배우게 됩니다. 우선 예를 들면 4주차에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다입니다. 아이들이 역사 시간에 이제 개항기와 갑신정변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조선의 개항기로 인해서 문을 열게 되면서 그 조선의 변화와, 그리고 김옥균과 그 갑신정변으로 인해서 그 변화에 대한 그 신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사회 시간에는 정치와 시민 참여, 선거 투표에 대한 부분을 같이 접목을 해서, 이게 융합형 질문으로 나왔을 때는 갑신정변의 14개조 개혁안이 민주정치의 혁명이었을까, 그 당시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혹시 그렇게 제가 아이들한테 갑신정변을 얘기할 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변으로 좀 이렇게 들어가죠. 그 지지는 얻지 못했어요. 일반 민중들의 지지는 얻지 못했지만 왜 그랬을까, 그런 부분을 같이 생각을 해볼 거고, 갑신정변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었는지 이렇게 역사 속에서, 그리고 그 부분이 선거와 투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준비를 하게 됩니다. 6주 과정에서는 전쟁의 폐허에서 핀 꽃입니다. 역사 시간에는 우리 민족의 가장 아픈 6.25 전쟁과 대한민국 전무 수립에 대한 부분으로 함께 배우게 되고요. 2교시 사회 시간에는 이 전쟁 중에 그 경제생활과 이런 선택에서 희소성과 기회비용에 대한 부분이 사회 시간에 나오는데 아이들이 이거 어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제가 여러 가지 부분, 당근마켓도 얘기하고 중고나라도 얘기해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이들에게 이 대한민국 그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전쟁과 함께 전쟁 중에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무엇일까 하는 사회 부분이 융합 수업으로 진행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희소성과 기회비용으로 인한 전쟁에서 발생되는 그런 경제활동도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8주간의 인문 여행은 진행은 좀 빽빽하긴 한데 제가 밴드에 다시 올릴 건데요. 이렇게 역사와 사회를 같은 테마 안에서 제가 준비를 합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얘기할 부분을 먼저 공지를 하고요. 아이들은 또 제가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얘기한 책이 있어요. 이 책과 역사가 묻고 화학에 답하다. 역사가 묻고 이렇게 얘기하다. 한국사 키워드 핵심 정리라든지 그런 부분을 본인이 원하는 책을 읽고 난 후에 저하고 정리를 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독서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테마 제목으로 해서 이것도 같이 함께 찾아보면서 아이들이 직접 읽고 같이 얘기 나눌 수 있는 수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제가 가장 중점을 많이 두는 부분은 융합 포인트 부분으로, 아이들이 성리학은 왜 노비를 인정했을까, 이런 부분과, 요번에 제가 쭉 정리를 하다가 가장 아이들이 어려워할 부분이 민주화 운동이 나옵니다. 민주화 운동에서 4.19 혁명이 6월 한제까지 이어지는 부분에서 시장 경제와 시장 경제와 가격, 수요와 공급을 같이 하게 되는데, 민주주의를 얻기 위해서 그 가격을 어떻게 매길 수 있었을까 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가격을 매길까 하는 융합 수업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아시겠지만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희생을 하셨고, 현재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는 부분에서 어떤
수요로 어떤 실행과 어떤 과정으로 인해서 지금의 민주주의가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생각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뭐 이 부분은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통일되면 가장 유명한 투자처는 어딜까 그런 생각도 아이들하고 늘 하거든요. 그래서 얘기도 하다가 통일되면 저 선생님 뭐 북한 가서 뭐 할 거예요? 막 얘기하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아이들하고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 부분은 8주의 아이들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8주에 융합형 사고력을 완성을 합니다. 단편적인 지식을 연결하고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그 안에서 자신만이 답을 찾아 그런 힘을 기르게 됩니다. 우선 기본적인 중학교 내신 대비는 물론 하죠. 제가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고등학교 통합사회하고 한국사회 역량도 확보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융합형 사고력 완성을 위해서 이 수업은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단지 어떤 진도라든지 어떤 범위를 앞서 나가는 그런 수업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단편적인 지식이 아닌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그 안에서 자신의 답을 찾는 융합형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8주 동안에 그냥 일반적인 인문학 수업이 아닙니다. 우리 중학교 이제 3학년 친구들은 1년 동안 이 8주 과정을 지내고 난 후에요.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의 3년의 과정에 대한 준비를 이때 기반을 쌓아놓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나중에 수능이나 이 부분을 연결이 될 텐데요. 한국사는 수능 필수 과목입니다. 통합사회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부분이 뭐 요즘 아시겠지만 사탐론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이과 아이들이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아이들하고 같이 하기 위해선 기본 베이스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과정은 단순한 그냥 내신 대비 중학교 3학년 역사 잘 보고 사회 잘 보고가 아니고 고등학교 3년 동안의 내신과 수능 대비에 대한 통합형 그 특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 수업은 질문으로 과거와 현재를 꿰뚫고 미래를 설계하는 힘을 기르는 역사로 묻고 사회로 답하다 생각의 씨앗 미래 설계 특강이었습니다.